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요.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의 독재국가 북한, 또한 한류와 자본주의화된 북한 인민들의 북한. 사실상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잘라버리면 이미 북한은 한류에 의해 자본주의, 장마당 세대들에 의해 얼마나 개인 이 사업들이 번창했었습니까? 김정은 독재만 제고가 되면 북한 인민들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최악의 식량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역대급 주류를 수입했으며 김정은이가 기상천외한 미사일 공업절 제정.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 주류 수입 역대급. 올해 중국에서 위스키, 와인 518만 달러어치 수입. 아사자 예년의 3배. 국제사회 개탄의 목소리.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 와인은 각각 287만, 231만 달러어치. 중국 해관총소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 북중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필 수 있게 된 2010년 이래 최고액입니다. 3분기 누적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했습니다. 2018년 처음 133만 달러를 기록한 북중 위스키 거래가 2019년 224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국경 봉쇄로 막혔던 위스키 수입이 2022년 국경 재개와 함께 108만 달러어치까지 늘더니 올해 2023년 9월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꼬냑, 럼,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을 더한 3분기 누적 금액은 528만 달러. 2010년 이래 2019년 92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719호를 채택해 핵미사일 등 관련된 물품과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으며 2016년 2270호, 2321호를 통해 또 한 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이들 고급 주류 등을 못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놀라운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말 북한 내 아사자가 예년에 3배나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월 27일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4일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역시 식량난을 탈북 동기로 꼽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이 드러난 이후에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기상천외한 미사일 공업절 제정, ICBM 발사 선전일색.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하나인 화성 17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칭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상무회의를 열고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인민회의의 처리 모습이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허수아비격 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이 황당하고 기상천외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칠 2022년 11월 18일이라며 미사일 공업절 제정은 그날을 우리식 조선인민군 방식의 국방 발전에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조선노동당의 막강한 국력을 더욱 옥촉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신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인 화성 17형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됐습니다. 한편 당시 북한 측 보도에 의하면 최대 정점 고도 약 6,040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초 약 1시간 9분간 비행 후 조선 동해 일대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기상천외한 지랄 발광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역대급 주류 수입, 또 미사일 공업절까지 제정을 한 김정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다급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유지를 위한 거기에만 매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의 국방부 장관들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자, 지금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들이 북괴 김정은을 박살냈으며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자유민주 통일 온다라는 작심 발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 도발된 김정은 정권 종말.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미 동맹 철통가치 굳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협의 기록.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구축 강조.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제55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을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조지를 위해 9.19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 내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라며 수십 년간 한미 양국은 같이 해왔으며 안보와 번영을 일구어 냈다라며 한미는 함께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 운용성이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제 답은 예스다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에서 전략자산을 어디에 전개하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과 협력해 어디서 공격이나 갈등이 발생하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 일환으로 최근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 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라며 또 다른 항공모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과 중동 상황, 중국 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을 정조준을 해서 공개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우리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의 핵심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을 향한 공개 경고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의 정권 종말, 도발을 하면 가차없이 행동하겠다라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계속해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라며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Fight Tonight 상시 전투 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한 번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한미가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한미가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이번 제55차 한미 안보회의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 철동같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됐다라고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을 억제, 대응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위협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TDS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 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안보 협의회를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승인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 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 국가의 연대 및 지역 안보 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공개 경고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약 도발을 하거나 또한 이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 도발을 한다면 한미가 김정은 정권을 응징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북한이 향후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북계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